8장 4절 고유기저, 대곽화, 그리고 2차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n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모두 n개로 주어지는 n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이 행렬의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정확하게 n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행렬 A가 n차 정사각행렬일 때 이 행렬의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이 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각각 x1, x2, xn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이 행렬의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a, x equal 람다 x를 만족하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입니다. 근데 행렬의 곱이 정의되려면 얘가 n차 정사각행렬의 얘기를 썼으니까 이 행렬은 n×1 매트릭스예요. 다시 말해서 이 행렬의 구성 성분은 n개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x는 당연히 Rn 공간 안에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n 공간 안에 있는 n개의 원소들이 1차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의 개수와 똑같은 벡터가 독립이 보장된다면 얘네들로 이 R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Rn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자,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x1, x2 그리고 xn 얘네들의 집합을 우리가 편의상 B라 표시를 한다면 B는 분명히 Rn의 또 다른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었죠. 한 벡터 공간의 기저는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 기저는 비록 표준 기저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또 다른 기저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기저를 우리는 앞으로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기저라는 뜻에서 고유 기저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 베이시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가 하나의 기저의 이 집합이 이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기저이므로 Rn 안에 있는 임의 벡터는 당연히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Rn 안에 속하는 임의 벡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벡터를 x라 한다면 이 x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상수 C1, C2 그리고 Cn이 이거인 상수 C1부터 Cn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여기까지 다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x1부터 xn은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x의 왼쪽에다 a를 곱하면 람다 x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등식의 양변의 왼쪽에다가 행렬 a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x는 equal a c1x1 c2x2 cnxn이에요. 자, 그런데 행렬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c1의 ax1 c2의 ax2 자, 이와 같이 바뀌죠. cn의 axn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x가 고유 벡터니까 ax는 람다 x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꿔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C1 람다 x 여기 x1이라는 고유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대응하는 고유값이 람다 1이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x2를 만족하는 고유값이 람다 2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비록 이렇게 번호를 다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안에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x1부터 xn만 독립이기만 하면 돼요. 고유값에는 중군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편의상 구별하기 좋게 람다 1, 람다 2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n 그리고 xn 이와 같이 표시가 가능하죠. 자, 이제 우리는 고유 기저를 다루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고유 기저는 AX를 보다시피 고유 벡터와 그리고 이 람다 1부터 람다 n이 고유값이에요. 고유 벡터와 그리고 고유값들의 적당한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유 기저를 갖고 다루다 보면은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편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벡터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벡터의 상 AX를 이 행렬의 고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이 선형사상에 의한 상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좋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 기저를 학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고유 기저들은 이 단원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각화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기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단 n차 정사각행렬에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정확하게 n개가 존재할 때만 고유 기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유 기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1차 독립이 된 고유 벡터 n개가 있을 때 그들은 Rn 공간에 또 다른 기저가 돼서 고유 기저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행렬 A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다고 할 때 그래도 기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전에 다뤘던 것은 이 람다1부터 람다 n이 람다1, 람다2, 람다 n 중에 어느 것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자, 지금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갖게 되면은 그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도 1차 독립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n개의 벡터가 다시 독립이 되어버렸으니까 Rn 공간에 기저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앞에 정의와 이 정리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 n개가 있기만 하면은 그들이 바로 Rn 공간의 기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표준 기저는 아닐지라도 고유 기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바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게 되면,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게 되면 여전히 기저가 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Rn 공간상에서 n개의 벡터가 기저가 된다는 얘기는 1차 독립만 보이면 돼요. 일반적으로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차원을 뻔히 알고 있을 때, 얘가 n차원 공간이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을 때, 만약에 이 차원의 숫자하고 똑같은 벡터를 추출했는데 얘네들이 독립이더라. 그러면 생성은 따로 보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얘네들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성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의 숫자와 똑같은 1차 독립이 되는 벡터를 추출할 수만 있다면 그 벡터들의 집합이 곧 기저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n차원 공간상에서 얘네들이 n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독립이라는 것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저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1부터 xn이 독립임을 보일 생각입니다. 보이면 기저가 되는 것은 충분합니다. 독립임을 보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때 귀류법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독립이 맞는데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론이 모순이 나옴으로 해서 그래서 독립이 맞았구나 라는 식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x1부터 xn은 종속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n개의 벡터가 종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n개의 벡터가 종속이었다면 n개보다 작은 벡터들 중에는 독립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개가 독립이든 3개가 독립이든 간에 아무튼 n개보다 작은 어떤 개수들 중에는 어느 벡터들을 모아보니까 독립이 되더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이라 가정하고 이제 우리는 R개, 이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 이 R은 n보다 작아요. R개가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개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R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개수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R개를 추출을 해요. R개를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몇 개씩 건너뛰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첨자를 다시 재배열해서 붙여서 R개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R개를 추출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즉 X1, 자 이제 X2로 이제 번호를 다시 재배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XR은 여기 R개까지가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독립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끼리는 독립이라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최대 개수가 R개요 라고 말했으니까 얘네들보다 더 많은 벡터들은 당연히 종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X1, X2, XR까지는 독립인데 여기다가 하나의 벡터를 더 추가를 해요. 그냥 편에서 XR 플러스 1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들은 당연히 독립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독립이 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R개 뿐이에요 라고 말했으니까 R 플러스 1개를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종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종속이란 얘기는 이들의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을 했을 때 앞에 개수가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닌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왜냐하면 독립은 앞에 개수가 1차 결합을 0이라 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 독립이거든요. 자, 그래서 종속이므로 우리는 C1, X1 플러스 C2, X2 그리고 CRXR 플러스 CR 플러스 1, XR 플러스 1 이퀄 0이라 가정했을 때 이퀄 0이라 했을 때 자, 요거일 때 이 C1부터 C1, C2, CR 플러스 1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왜냐면 모두 0이면 독립이잖아요. 근데 지금 종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닌 게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요 식의 양변에다가 행렬 A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그리고 우변 영행렬에다가 자 A를 곱해봤자 이거 결국은 영행렬이 돼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 식 양변에다 A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C1, X1 플러스 쭉 가서 CR, XR이 있었고 CR 플러스 1, XR 플러스 1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행렬이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 그리고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죠. 선형성 성질로부터 하나하나 분배를 다 하겠습니다. C1 AX1 플러스 CR AXR 플러스 CR 플러스 1 그리고 A XR 플러스 1 우변 0이에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지금 얘네들이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벡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유벡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고유벡터라면 AX 이퀄 람다 X 이걸 당연히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네들이 각각 고유 벡터였었으니까 C1에 람다1 X1 CR에 람다 XR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고유 벡터예요. 그래서 CR 플러스 1 람다 R 플러스 1 XR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식을 1번식이라 놔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가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요 R 플러스 1번 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걸 2번식이라 놔볼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의 양변에다가 여기 보면 요거 C하고 X가 있잖아요. C하고 X가 있으니까 요게 하나 더 있으면 소거시킬 수 있죠. 그래서 2번 식의 양변에다가 람다 R 플러스 1을 모두 다 곱합니다. 자, 그러면 C1에 람다 R 플러스 1을 곱해요. 양변에 곱합니다. X1. 그 다음에 CR에 람다 이 R 플러스를 다 곱했거든요. 2번 식의 양변에다가 R 플러스 1, XR, CR 플러스 1, 람다 R 플러스 1, XR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걸 3번식이라 놔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에서 3번을 빼겠습니다. 변변 빼요. 빼려는 이유는 요 항을 소거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우변 제로가 되고, 자, 여기 보면 C1 묶어내면 람다1 마이너스 람다 R 플러스 1 그리고 X1이 될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요게 XR까지만 남죠. 그래서 CR이 있고 람다 R 마이너스 람다 R 플러스 1 그리고 XR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까요? X1부터 XR은 독립이라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X1, X2, XR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의 1차 결합을 0이라 했을 때 당연히 앞에 개수는 모두 0밖에 나올 게 없어요. 모두 0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2개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0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고유값은 서로 다 n개가 서로 다 달라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네들은 0이 될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립이었으니까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C1부터 CR이 모두 다 0이었군요. C1도 C2도 CR도 모두 다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얘를 여기 2번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C1이 0이고 C2도 0이고 CR이 0이니까 얘만 남아요. 그래서 2번에서 이 식에서 CR 플러스 1, X의 R 플러스 1은 이퀄 제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XR 플러스 1은 이게 고유 벡터들이거든요. 고유 벡터의 정의는 애초에 제로 벡터가 아니다 라고 가정했었잖아요. 얘가 고유 벡터니까 절대로 제로 벡터가 될 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에다 스칼라 배를 한 것이 제로가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되는데 얘가 제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이므로 당연히 CR 플러스 1이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CR 플러스 1이 제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다시 2번으로 되돌아 볼게요. 여기 보면은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C1부터 CR 그리고 CR 플러스 1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전에 보라색으로 C1부터 CR은 0이 됐었죠? 그런데 남은 요거 하나조차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0이라는 말이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조금 전에 이렇게 가정한 거에 대한 모순이 나왔잖아요. 이런 모순이 왜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원래 독립인데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은 독립이 맞는데 가정을 잘못한 거죠. 종속이라 가정했더니 모순된 결론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독립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독립이니까 그래서 독립이었으니까 기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기저니까 고유 기저가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n차 정사각형열에 만약에 고유값을 구했는데 서로 다른 n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반드시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유값이 중근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론은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n개만 있으면 여전히 그 벡터들의 집합은 Rn 공간에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행렬에 고유기저는 존재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고유기저를 구한다는 얘기는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면 돼요. 얘가 2차 정사각형열이니까 고유 벡터 2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유기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2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행렬의 차수만큼 있는지를 조사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예제 1번은 이미 앞에서 학습했던 예문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람다 i 이퀄 제로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정리 1번으로부터 만약에 이 행렬 A의 고유값이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면 조금 전에 정리 1번으로부터 그러면 고유 벡터를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다 구해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고유기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만 하게 될 경우에는 고유값이 서로 다른 게 2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A가 2차 정사각형열이니까요. 만약에 n차면 n개가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판단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2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5-람다, 5-람다, 3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5-람다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이건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O 마이너스 람다 이게 3 플러스 3하고 O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므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5하고 3을 더니까 8 마이너스 람다 5에서 3 빼니까 2 마이너스 람다 이퀄 제로가 돼서 그래서 람다는 8과 2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8일 때 고유값 따로 구하고요. 2일 때 고유값을 따로 구하면 그들이 바로 고유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미 우리 앞에서 이거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유 기저가 존재하는가 하고 봤더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이 행렬에 대해서도 고유 기저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 보기에는 고유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2번 보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디터미넌트 a-람다 i 이퀄 제로에서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는데요. 자, 이렇게 0에서 람다를 빼고 그 다음 1, 0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람다의 제곱 이퀄 0. 그래서 람다 이퀄 0이 중근이 나왔습니다. 자, 얘가 비록 중근일지라도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두 개만 나와줘도 이 고유 기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고유 기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저 확인하기 위해서 람다 이퀄 0을 대입하면은 a-람다 0이니까 ax 이퀄 0을 풀으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a가 0, 1, 0, 0, x는 xy, 0, 0,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데요. 행렬 풀면은 y 이퀄 제로지 않아요. 근데 y는 항상 제로일지라도 보다시피 x 앞에 계수 모두 0이었기 때문에 x의 선택에 상관없이 x가 사라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x는 그냥 알파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 벡터 x는 xy에서 x는 알파, y가 제로예요. 알파를 묶어내면 1, 0이 되죠. 알파는 0이 아닌 값이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유 벡터가 구해졌는데 보다시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M은 고유 기저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근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는 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8장 1절인가 2절인가에서 다뤘던 예문들 중에서 3차 정사각형렬이 인수분해 했을 때, 고유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거듭제곱 2승과 1승이 나올 때 항상 고유값 하나에 고유 벡터 하나는 반드시 대응이 돼서 존재하거든요.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수적 중복도 또는 대수적 다중도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 대수적 중복도보다 고유 벡터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하적 중복도가 작거나 같아요. 이때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아야만, 즉 대수적 중복도의 숫자와 기하적 중복도의 숫자가 같아야만 고유 기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든 행렬이 이렇게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유 기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를 좀 더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 기저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이론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거 자주 활용할 성질인데요. 이 정리는 대칭행렬은 언제나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에 주어지는 행렬에 대수적 중복도가 만약에 2나 3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에 대응하는 기하적 중복도도 항상 2나 3이 나와서 이 대칭행렬은, 실수 성분을 갖는 대칭행렬은 각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항상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언제나 직교합니다.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건데요.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우리 수준을 넘었으니까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우리가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체행렬은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는 정규 직교 기저를 반드시 갖습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n차 정사각행렬이 대체행렬로 주어지면 고유 벡터도 반드시 n개가 주어진다는 얘기고,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직교하면서 정규니까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가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정규 직교화를 하는 것은 이제 그람 슈미트 직교화 과정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증명 없이 그냥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하고 학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체 행렬은 언제나 정규 직교 기조를 갖는다는 것.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절의 제목에 보면 대각화, 이차 형식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에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즉 대체 행렬이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거였거든요.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차피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구했으니까 요 예문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람다가 8일 때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A-, 자, 요걸 계산합니다. 람다 8이면은 5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3, 3이니까 마이너스 3, 3이니까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퀄 제로예요. 따라서 람다가 8일 때 대한 고유 벡터는 자, 이제 x를 알파로 보면 y도 알파가 되죠. 그래서 알파 묶어내면 1, 1이에요. 알파는 0이 아닌 값인데요. 자, 여기에서 정규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규. 이왕 찾는 거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알파 프라임이라 해서 할게요. 얘랑 구별하기 위한 숫자예요. 얘네들을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자, 그래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왜냐면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냥 고유 벡터가 되는데 정규 고유 벡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규란 단어는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했고요. 자, 이어서 람다가 이제 2도 있어요. 람다가 2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 3이 나왔습니다. 3x 더하기 3y니까 x 더하기 y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람다가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찾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y를 베타로 보면은 x는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x를 베타로 보면 y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아마 책에는 여기가 1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만 오면 그냥 고유 벡터를 구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위 고유 벡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정규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자신의 크기를 나눠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베타 프라임은 0이 아닌 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람다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가 구해졌습니다. 그것이 이거였고요. 또한 람다가 8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가 구해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행렬을 잘 보세요. 주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으니까 대체 행렬이죠. 대체 행렬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비록 증명 없이 그냥 결과만 인용하고 가고 있습니다만 대체 행렬은 고유 벡터로 구성된 정규 직교 기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보다시피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었죠.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단위 벡터이고 얘네들 내적해 보세요.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벡터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내적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 보세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 벡터이면서 직교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체 행렬은 꼭 이 예문뿐만 아니라 모든 n차의 대체 행렬은 언제나 고유 벡터로 구성된 정규, 직교, 기제를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행렬의 유사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는 닮은 성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에서도 여기 닮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유사행렬 또는 닮음 행렬 이렇게 하는데요. 자, 닮은 행렬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렬 A에다가 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가 정칙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A의 왼쪽에다 가역행렬 P 인버스 오른쪽에다 P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했을 때 얘를 막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B나 다른 알파벳 써도 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A 햇이라는 교를 사용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A 햇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는 여기 B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n차 정사각형렬이 주어졌을 때 왼쪽에다 P 인버스, 오른쪽에다 P를 곱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계산해 보면 나오는 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A하고 이 A 햇은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닮은 행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둘은 서로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유사한 행렬이다라고 하는데요. 얘하고 얘가 닮았다는 얘기가 상등관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A하고 A 햇의 구성 성분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행렬의 크기는 동일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나 문자들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닮음이란 말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닮은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곧 배워나가겠습니다만 일단 구두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두 행렬이 특이하게도 상당수 많은 성질이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A와 A 햇의 고유 다항식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하고 A 햇의 인수분해 모양이 같아요. 인수분해 모양이 같으니까 그 고유 다항식을 이퀄 0이라고 풀면 고유 방정식이죠. 고유 방정식의 근이 고유값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A의 고유값과 A 햇의 고유값이 같습니다. 잠시 후에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유 다항식의 모양이 같다 보니까 인수분해된 모양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 고유값의 인수분해된 모양을 보면 거듭조합의 숫자가 대수적 중복도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A하고 A 햇의 대수적 중복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유 벡터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하적 중복도도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역시 곧 증명하겠습니다만 A와 A 햇의 고유 벡터의 개수는 같아요. 몇 개가 있다. 이게 개수는 같은데 모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행렬과 이 행렬의 대수적 중복도 그리고 기하적 중복도, 기하적 중복도는 고유 벡터의 개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값들의 총합을 우리는 트레이스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유값이 어차피 같으니까 이 행렬과 이 행렬의 트레이스가 같습니다. 또한 고유값들의 곱이 행렬식의 값과 같아요. 그래서 A의 행렬식과 A 햇의 행렬식이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얘의 랭크와 얘의 랭크가 같습니다. 그리고 랭크가 같으니까 또 이 두 행렬의 크기가 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널러티도 같아요. 행렬의 차원 정리로부터 A의 널러티와 A 햇의 널러티도 일치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질들이 많이 똑같은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고유 벡터는 서로 달라요. 이런 점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닮은 성질이 많다. 그래서 닮음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밀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행렬을 좀 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행렬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를 편리하겠죠. 그런 목적하에 이와 같은 닮음 행렬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다시피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닮음이라 한다는 거, 이 용어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왕이면은 이 행렬보다 훨씬 구조가 간단한 행렬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간단한 구조의 행렬을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에다가 왼쪽에다 P 인버스 오른쪽에다 P를 할 때 이 P를 앞에서 만약에 이 행렬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Rn 공간의 기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이 행렬에 고유 기저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단서예요. 자, 이제 전제 조건이죠. 이 행렬 A에 고유 기저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 P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그 고유 기저를 이루고 있는 고유 벡터들을 열로 배열을 합니다. 열로 배열해서 만들게 되면은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고유 벡터들이 서로 독립이죠. 그러니까 그 n개의 열 벡터들이 n차 정사각 행렬에서 n개의 열 벡터들이 독립이니까 랭크가 n이 나와요. 랭크가 n이 나왔기 때문에 행렬의 차수와 똑같은 랭크를 갖고 있으니까 가역이에요. 그래서 P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P 인버스 AP를 하게 되면은 요 A 햇이라는 요 행렬의 모양이 훨씬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중요한 행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게 D로 바뀌게 돼요. D. 이때 D는 뭐예요? 그러면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약자를 쓴 거예요. 말 그대로 대각 행렬입니다. 이 대각 행렬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바로 이 행렬에 이 P를 만들 때 고유 기저를 열로 배열한 거거든요. 고유 기저를 열로 배열해서 만들었다면은 자, 첫 번째 일열 벡터 x1에 대한 고유값이 람다1이라면 여기가 람다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 고유 기저를 이루고 있는 두 번째 열 벡터가 x2라면 x2에 대한 고유값이 람다2 이렇게 돼요.
여기는 맨 마지막에 람다 n이라고 나머지가 다 채로 이 다이고널이니까 주 대각 성분만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복잡한 행렬하고 이 행렬을 보면 되게 간단하죠. 이 행렬보다 이 행렬이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성질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고유값도 같고 고유 다항식도 같고 랭크도 같고 디터미넌트도 같고 트레이스도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이런 행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복잡한 구조의 행렬을 간단한 구조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목적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곽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절의 제목에 대곽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학습하려고 하고요. 이런 대곽화 이론은 통신공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용어들 또 성질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A로부터 A 햇을 아까 여기 A 햇이었었죠. 이 고유기적 아닌 그냥 어떤 가역 행렬이 있었다면 꼭 D가 아니라 다른 행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햇이라 표시한 것 뿐이고요. A로부터 A 햇 닮은 행렬을 얻는 것을 닮은 변환이라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보다시피 되도록이면 간단한 행렬을 만들어서 왼쪽에 복잡한 행렬의 구조를 간단한 행렬의 구조로 바꿔서 이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A의 고유값하고 여기 아까 이게 고유기적 아니라면 여기가 다이고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A 햇으로 써서 표시할게요. 자, 앞서 얘기했었죠. A하고 A 햇은 고유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유값을 갖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고유 벡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가 A의 고유 벡터라면은 자, X가 아니라 P 인버스 X는 A 햇의 고유 벡터가 돼요 라는 얘기예요. 즉 고유 벡터는 달라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닮은 행렬은 여러 가지 성질이 서로 같지만 같지 않은 거는 보다시피 고유 벡터가 같지 않다는 것,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A의 고유값을 람다라고 고유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그럼 정의로부터 AX는 이퀄 람다 X가 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 햇이라는 닮은 행렬을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P 인버스 AP 이퀄 A 햇에서 자, 이 식의 왼쪽에다 P를 곱하고 오른쪽에다 P 인버스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P하고 P 인버스는 단행렬, 오른쪽에다 P 인버스 곱하니까 P하고 P 인버스는 단행렬, 그러니까 좌변 A만 남죠. 그러니까 왼쪽에다 P, 오른쪽에다 P 인버스예요. P 인버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식의 오른쪽에다가 X를 곱하겠습니다. 따라서 AX는 이퀄 P, A, 햇, P 인버스 X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A 대신에 P, A, 햇, P 인버스를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왼쪽에다가 P 인버스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다가 P 인버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변형합니다.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A 햇의, 지금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거라면은 A 햇의 고유값, 고유 벡터, 고유값은 똑같다 했었으니까 A 햇의 P 인버스 X, 소문자로 씁시다. 이것은 람다 그대로 있고 P 인버스 X라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X 대신에 여기서는 P 인버스 X, X 대신에 P 인버스 X, 람다는 똑같다. 이걸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이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냥 기호를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런데 AX가 람다 X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람다 X, P, A, 햇,
P 인버스 X잖아요. 자, 우리 이제 P가 가역행렬이니까 왼쪽에다 P 인버스를 곱해봐요. 그럼 P 인버스 람다 X 이퀄 P하고 P 인버스를 곱하면 단위행렬이니까 A hat P 인버스 X가 됐죠. 근데 이거 행렬과 행렬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P 인버스 X가 되고 A hat 그리고 P 인버스 X예요. 자,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붙여볼까요? 우리가 의도했던 모양이 나왔죠. A hat P 인버스 X. A hat P 인버스 X는 람다 P 인버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곧 A의 고유값이 람다고 A의 고유 벡터 X였다면은 보다시피 A hat의 고유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얘를 오른쪽으로 놓고 다시 써볼게요. A hat이라는 요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는 P 인버스 X가 되고 고유값은 여전히 람다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A hat의 고유값은 여전히 람다예요. 그래서 같은 고유값을 갖고요. 고유 벡터는 얘랑은 달라졌습니다. 자, 닮은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이 증명 끝났습니다. 고유값은 같아요. 그러나 고유 벡터는 다릅니다. 참고로 두 행렬이 닮았을 때 같은 성질이 꽤 많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두 행렬이 이렇게 닮았을 때 보통 이제 수학에서 간결한 기호로 이런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닮았다는 기호 표기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이제 A하고 A hat이 서로 닮았을 때를 보겠습니다. 요거일 때 여러 가지 성질이 닮은 게 많아요. A와 A hat의 고유 다항식이 같아요. 고유 다항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유 다항식이 같으니까 당연히 A와 지금 방금 전에 증명했죠. A와 A hat의 고유값이 같아요. 자, 이 고유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이 A와 A hat의 각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와 그리고 기하적 중복도는 같아요. 자, 고유 벡터의 모양은 다른데요. 개수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X가 하나 주어지면 대신 여기는 P 인버스 X였을 뿐이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져도 X에 대해서 P 인버스 X, X1에 대해서 P 인버스 X1 이런 식이에요. X2에 대해서 P 인버스 X2.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개수는 같아요.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습니다. 중복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와 A hat의 고유 다항식이 같다, 고유값이 같다, A와 A hat의 요 단어는 이제 더 쓰지 않고 그냥 똑같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그냥 말로만 쓸게요.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스가 같습니다. A의 트레이스와 A hat의 트레이스가 같아요. 트레이스는 주대각 성분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A의 행렬식과 A hat의 행렬식이 같습니다. 이건 금방 증명이 돼요. 자, 이제 A하고 A hat의 행렬식이 같은 이유는 자, 요 식에서 양변의 디터미넌트를 취해볼게요.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A hat의 행렬식을 취하면은 자, 두 행렬이 같으니까 그냥 양쪽에다 행렬식을 취한 것 뿐이에요. 근데 A가 N차 정사각형률이고 P도 P 인버스도 다 같이 N차 정사각형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N차 정사각형률이니까 그래서 고배가라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역행렬, 이거 역행렬을 뜻하는 기호예요. 역행렬의 행렬식은 행렬식의 역수잖아요. 이거 가역이라 했으니까 행렬식은 0이 아니에요. 행렬식의 역수, 행렬식 서로 소거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터미넌트가 같다라는 것도 증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랭크도 같아요. A의 랭크도 N이고 얘의 랭크도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랭크 N이라고 표현한 건 얘가 고유 기절을 갖고 있을 때, 직교가 아니라 고유 기절을 가졌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고유 기절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면 그냥 랭크는 같다라고만 말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랭크 같으니까 퇴화차수가 같아요. 두 행렬의 퇴화차수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꽤 많은 성질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겉보기는 완전히 다른 행렬인데도 불구하고서 꽤 많은 성질이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닮음 행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다 같더라도요, 고유 벡터는 달라요. 아시겠죠? 고유값은 같지만 고유 벡터는 다르니까 단지 고유 벡터의 개수가 같을 뿐이에요. 이런 차이점을 잘 구별합시다. 자, 이제 예제 3번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뭐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거를 검증을 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행렬 A에 대해서 얘가 사실상 뭘 나타내고 있냐면 각각의 연립벡터가 이 행렬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 인버스 AP를 계산을 해보란 얘기고요. 그랬을 때 주대각 성분이 다이고널 매트릭스 D가 나와요. 그리고 주대각 성분들은 바로 이 P를 구성할 때 얘가 어떤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였을 때 얘가 람다1에 대한 고유벡터가 이거고 람다2에 대한 고유벡터가 이거였다면은 P 인버스 AP를 계산하면 바로 다이고널 매트릭스 D는 주대각성이 여기 람다1, 람다2 나머지가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의 고유값이 람다1, 람다2였을 때 P 인버스 AP가 되는 이 A 햇의 고유값도 람다1, 람다2가 맞다는 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 이 고유 벡터들에 대해서 이 A 햇의 고유 벡터가 P 인버스 X가 맞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계산해 보세요. 정리 4번 행렬의 대각화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떤 행렬에 닮은 행렬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었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행렬에다가 자, 가역 행렬 P가 존재한다고 가정할게요. 이 P의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하고 P를 A의 오른쪽에다 곱해서 얘를 쭉 계산했을 때 그 최종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A 햇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했었을 때 우리는 이 A하고 A 햇은 닮음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닮음 행렬은 앞서 여기다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물론 고유 벡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고유값은 같아도 고유 벡터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A하고 닮은 행렬이 되는 A 햇을 만들기 위해서 이 P는 그럼 어떤 행렬입니까 했을 때 이 P는 그냥 가역 행렬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A하고 닮은 A 햇이라는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A하고 닮은 행렬 A 햇을 가급적이면 좀 더 간단한 모양의 행렬로 바꾸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이 A 햇이 대각 행렬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A에다 왼쪽에다 P 인버스 오른쪽에다 P를 해서 여기가 대각 행렬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A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닮은 행렬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이 A 햇이 D로 바뀔 때 D는 다이고널의 그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대각 행렬이기만 한다면 A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서 대각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대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P를 만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행렬 A가 고유 기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이 행렬이 n차 정사각 행렬이었을 때 A가 n차 정사각 행렬이었을 때 A의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정확하게 n개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Rn 공간 안에 기저 역할을 할 수 있는 n개의 고유 벡터를 갖고 있다면 그 n개의 고유 벡터를 열로 차례대로 배열해서 만든 행렬을 P라 놓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 행렬을 X라고 바꿔서 표시했습니다. 똑같이 책의 기호랑 맞춰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A가 고유 기절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를 열로 표현해서 만든 행렬을 X라 한다면은 얘네들은 이 n개의 벡터들이 독립이기 때문에 랭크가 n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래서 X 인버스를 왼쪽에다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은 이 계산 결과가 이 모양과는 다르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다이고널 매트릭스 D가 나옵니다. 즉 이 D의 모양은 주 대각선 성분이 모두 고유값들로 배열되어 있고요.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행렬이 되는데요. 이때 이 1행렬, 2행렬 쭉 가서 n행렬은 각각 어떤 모양입니까 하면은
바로 요 x를 만들 때, 이 x를 만들 때 x는 고유 벡터를 연루별해서 만들거든요. x1 벡터, x2 벡터,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를 연루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x1에 대한 고유값이 있겠죠. 즉 ax1 equal 람다1 x1 이랬을 때 x1에 대한 고유값이 람다1이라면 그 람다1이 일행일렬의 원소에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x를 구성하는 두 번째 열이 바로 x2라는 고유 벡터였다면 ax2 equal 람다2 x2라 한다면 바로 이행이열의 원소가 람다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은 람다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다시피 A의 고유 기조가 존재한다면, 즉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 n개가 존재한다면 이 P 대신에 이제 X라 표시했던 이 X는 고유 벡터들을 연로별해서 만듭니다. 이때 고유 벡터를 어느 걸 먼저 쓸 겁니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바꾼다면 그때 다이고널 매트릭스 D도 덩달아서 이게 바뀝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배열하면 됩니다. 그냥 편의상 그냥 x1, x2 이렇게 써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행렬 A하고 D는 여전히 닮은 행렬이 되는데요. 이럴 때 A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P 대신에 여기 X를 썼죠. X는 A를 대각화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리를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정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고유 기조를 가지면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죠. 그 고유 벡터들을 열로 배열하는 행렬을 X라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X 인버스 AX는 반드시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고 고유값은 주대각선 성분이 된다. 이렇게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직교기죠. 고유 벡터들,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직교 기조를 갖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정이잖아요. 직교 기조를 갖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요 끝을 구부린 것은 이제 매트릭스를 표시한 거예요. 행렬을 표시한 기호일 뿐이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X1이 벡터예요. 벡터. 열 벡터예요. 얘가 n×1 매트릭스고 행렬의 곱이 정의되려면 이 x1도 n×1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이 x1과 x2 얘네들은 구성 성분이 n개로 주어져 있는 그리고 n행 일렬로 되어 있는 열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는 각각 다 Rn 공간 안의 원소들이에요. 얘도 Rn 공간 안의 원소예요. 자, 이제 Rn 공간 안에 있는 n개의 원소들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기저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얘네들 각각이 열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열, 2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2열을 돕기해서 줄을 그어서 표시할게요. 꼭 줄을 안 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열 벡터를 결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X에다가 왼쪽에다 행렬 A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A,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렇게 생긴 행렬이잖아요. A도 n차 정사각행렬이고 얘가 n×1, n×1, n×n이 n개가 있으니까 이거 전체도 n×n 매트릭스예요. 따라서 A도 n×n 매트릭스고 X도 n×n 매트릭스니까 행렬의 곱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X1, X2 이런 모양입니다. XN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행렬의 곱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 n차 정사각행렬, 이 n차 정사각행렬의 행렬 계산하면은 바로 A하고 X의 제1렬하고 계산한 결과는 AX1인데요. 역시 이 행렬의 곱을 계산한 결과의 제1렬이 이걸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예제나 놓고 계산해 봐도 이 계산 결과 요 안에 쏙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X1이 제1렬에 같은 방법으로 AX2는 제2렬의 원소가 되어버리고요. 행렬의 곱을 직접 계산하면 행렬 A하고 XN을 계산하면 AXN이 n번째 열의 결과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X1부터 XN은 바로 고유 벡터잖아요. 그래서 AX1은 람다1 X1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쓰면 람다1 X1 여기도 람다2 X2 이렇게 되고요. 람다 n XN입니다.
이 람다1부터 람다 n은 각각의 고유 벡터에 대한 고유값들입니다. 자, 이제 이 1열 벡터에다 람다를 곱하고 2열 벡터에다 람다2를 곱하고 n열 벡터에다 람다 n을 곱한 거예요. 같은 람다가 아니라 전혀 다 다른 람다들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두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x1, x2, xn. 자, 요런 행렬, 처음에 주어졌던 x라는 행렬에다가 이제 여기는 바로 주 대각선 성분이 람다1, 람다2 이렇게 되는 대각행렬이에요. 나머지 다 0이고요. 자, 이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도 n×n 매트릭스, 얘도 n×n 매트릭스예요. 자, 실제로 볼까요? 행렬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에 갑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행렬 계산하면 첫 번째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행렬, 얘랑 계산하면 첫 번째로 가고요. 행렬 계산하면 두 번째로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행렬과 이 행렬의 곱으로 얘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얘 모양은 앞서 약속했던 x라는 행렬이고요. 얘는 바로 다이고널 매트릭스 D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x는 각각의 열벡터가 고유 기저들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x는 가역 행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x는 이퀄 ax 이퀄 xd에서 이 x가 가역 행렬이니까 왼쪽에다 x 인버스를 곱하겠습니다. x 인버스 ax는 이퀄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 곱하니까 이것만 남죠. 자,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얘를 이렇게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바꾸려는 의도가 뭐였을까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것은 얘를 다음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게 성립하는가를 증명했죠. 자, 이번에는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명제예요. 이게 이제 많은 공학 문제를 다룰 때 많이 활용되는 식이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대각화 가능한 행렬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행렬이 같으니까 양변에 n승을 해도 같죠. 그래서 x 인버스 ax의 전체 n승은 dn승입니다. 자, 이때 d가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요. 이 대각 행렬의 n승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대각 행렬의 n승은요, 각각의 성분의 n승이 돼요. 람다1 n승, 람다2 n승, 람다 n n승이에요. 그래서 행렬의 n승을 아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각 행렬인데요. 바로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n승을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n승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마저 계산해 볼게요. 얘는 이 말의 의미는 x 인버스 ax라는 행렬을 거듭 n번을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x 인버스 ax를 정확하게 n번을 똑같은 걸 곱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우변 d의 n승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 모양 보면은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x 인버스 ax, x 인버스 ax, x 인버스 ax 하면 x하고 여기 x 인버스 ax에 있으니까 x하고 x 인버스는 단행렬이 돼요. 그래서 여기 둘씩 단행렬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a가 있습니다. 그 a가 n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x 인버스 a에 a가 n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x 이퀄 dn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도 역시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근데 이걸 하려는 이유는 바로 a의 n승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왼쪽에다 x를 곱하고 오른쪽에다 x 인버스를 곱하면 좌변의 a n승을 구할 수 있겠군요. 왼쪽에다 x dn승, 그리고 오른쪽에다 x 인버스 이렇게 되죠. 우리는 많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행렬의 n승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d가 대각 행렬이고 요 x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 기저들이 있죠. 그들을 연료별, 고유 기저들의 원소들을 연료별에서 만드는 행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각 행렬 n승은 주대각선 성분의 n승이니까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행렬 n승을 이 고차 행렬에 대한 그 거듭적을 계산할 때, 행렬의 그 거듭적을 계산할 때 요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A라는 행렬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선형사상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형사상을 거듭 n번을 반복하게 될 경우 그런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 때 이걸 10번을 반복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바로 이 좌변을 직접 계산한 것이 아니라 우변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학 분야에서 이와 같은 대각화 문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 부분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 4번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단하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다시피 저자가 이 소수점이 나오는 원소들로 구성된 행렬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학을 위한 수학이다 보니까 실제 계산할 때 이 소수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고 고유벡터를 구하는 것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정수였다면 선생님이 필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셈이 좀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 구성 성분을 입력하고 고유값을 찾으라, 고유벡터를 찾으라고 그 명령어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클릭만 하면 바로 구해집니다. 아니면 물론 직접 필사를 해도 되겠죠. 요즘 대부분의 이 선형대수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줬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람다1, 람다2, 람다3가 각각 3, 4, 0인데요. 자, 람다1에 대한 고유벡터 이거고요. 람다2에 대한 고유벡터가 이거고, 그리고 람다3에 해당되는 고유벡터 이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1차 독립이 되는 3개의 고유벡터를 연로별에서 x를 만들었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x 인버스 AX를 계산하면 얘가 정말로 다이고널 매트릭스 D가 나오는지를 검토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 순서대로 별해놨으니까 3-4, 3-4 0이고 나머지가 다 0이라는 것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놓는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럼 이 배열하는 순서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x1, x2, x3였을 때 x1, x2, x3였을 때 만약에 x를 만들 때 x2, x3, x1 순서로 이 두 개가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가면은요. 이 d도 마이너스 4, 0, 3 순서로 배열이 바뀝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렬의 대각화라는 개념까지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2차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